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JTBC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27일 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날은 환경부가 작성한 어떤 산하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문건에 대한 보도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자, 이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한 그 결과를 모든 방송사들이 다 보도를 했죠. 자, 그런데 다른 방송사와 어떤 비교를 해서도 이 JTBC의 보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이날 JTBC는 김태우 전 수사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관한 보도를 총 9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방송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이 보도에 할애를 했는데요. 그런데 9건의 보도 중에서 5건이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에 대한 어떤 상세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어떤 개인을 정말 쓰레기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편향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찰 결과에 대한 김태우 수사관 측의 반박도 이날 발표가 있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날 이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 의혹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해서 JTBC의 보도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초 사실 확인도 안 된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보도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일관되게 청와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어떤 편향성을 정말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JTBC가 27일 보도한 9건의 보도 제목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도 제목만 읽어도 이 JTBC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자, 9건의 보도 중에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도 제목은 대검 제기된 비위 의혹 사실, 김태우 해임 중징계 요청, 골프 접대 수사 개입, 특감반 자리까지 청탁. 자, 두 번째 보도 제목은요. 특감반의 과기부의 셀프 채용에 바빴던 김태우. 자, 세 번째 보도는 수사 의뢰 안 한 감찰본부 자료는 다 넘긴다. 자, 네 번째 보도는 김태우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무리한 감찰로 여러 번 구설. 자, 다섯 번째 보도는 블랙리스트 프레임 꺼낸 한국당 탄핵까지 언급. 자, 여섯 번째 보도는 청와대 의견, 임원 동향 보고는 없었다. 자, 김태우 정보 장사 의혹.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어드려도 어떻습니까? 제목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셀프 채용이라든가 정보 장사, 무리한 감찰, 구설.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정말 이 제목만 보더라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정말 마치 아주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정말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이러한 인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27일 날 검찰이 발표했던 김 수사관의 비위 내용은 사실은 이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 의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해임 건의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비위 의혹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정말 대단히 부도덕한 인물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JTBC 첫 번째 보도를, 그러니까 각각의 보도를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C는 첫 번째 보도에서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자, 먼저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보를 제공해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 총 7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 최 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27일 날 김태우 씨 측은 반박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보도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 씨 측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 수집, 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JTBC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날 그 김태우 씨 측이 발표한 그 반박 내용은 어느 보도에서도 전혀 조금이라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반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 계속해서 몇 가지 이제 비위 그 결과 발표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JTBC는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마치 김 수사관이 아주 과거부터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인물임을 이렇게 보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직급을 밝히지도 않았고 뭔가 인터뷰 육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화면에 출연도 하지 않은 누군가의 어떤 주장, 한 사람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JTBC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와 인터뷰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자,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JTBC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김 수사관이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김 수사관이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 관계자 B씨를 찾아가 갑자기 직접 만난 일이 있었다. 김 수사관이 접촉한 뒤 B씨가 돌연 사표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특감반에서 김 수사관을 불러 감찰 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주의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카더라 이런 뉴스죠. 그 직급이 뭔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의 주장만을 듣고 과거부터 이 사람은 문제아였어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에 뭔가 동의하는 비슷한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두 번째, 세 번째의 어떤 증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주장에 근거해서 보도를 한다? 이것은 마치 만약에 제가 임종석이란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주 게으르고 권위적이고 뭔가 여자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대로 JTBC가 보도를 할까요? 자, JTBC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김 수사관 본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수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씨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예,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으면 보도를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주장만을 담은 이런 보도는 안 했어야죠. 그런데 했다라는 것은 뭔가 JTBC의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JTBC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는데요. 네, 환경부와 청와대의 그동안의 이 건과 관련한 주장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계속 주장해온 여러 가지 그 의혹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똑같습니다.
지시한 적 없다. 보고 받은 적 없다. 김태우이라는 개인의 일탈 행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JTBC는 청와대 임원 동향 보고 없었다. 또 김태우 정보 장사 의혹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여서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정보 장사라는 제목이 붙어서 대체 김태우 수사관이 뭔가 환경부로부터 얻은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팔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제목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이 정보 장사 의혹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도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자, 앵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현황을 정리해줬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인데 그렇다면 그 문건을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지금 앵커 멘트에서부터 지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환경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말을 바꾸어 왔고 처음에는 본 적도 없는 문건이다라고 했다가 요청해서 작성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건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라는 이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날 SBS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SBS 8시 뉴스는 그 환경부의 말 바꾸기 어떤 행적이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산하기관 임원 동향 자료가 공개되자 환경부는 어제 26일 오후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감사 담당관실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해명은 실수였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환경부는 또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하면서 콕 집어서 문서를 요청한 건 아니었지만 임원진 사퇴 진행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항이라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조사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지시는 없었으며 장 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만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SBS 보도가 훨씬 정확하죠. 자, JTBC의 보도 처음부터 앵커 멘트부터 틀리게 시작된 보도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JTBC 확인 결과 당시에 김 수사관은 환경부 관련 보고를 했지만 문제 산하기관 관계자 동향과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러한 청와대 주장을 편들고 있는 보고인데요. 자, 본인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보고했고 보고하지 않은 문건이 있다. 이 보고하지 않은 문건은 누군가에게 팔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하에 지금 정보 장사 의혹이라는 이런 황당한 제목을 붙인 겁니다. 네, 이제 그 심수미 기자라는 분이 이 건을 취재하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1월 김태우 수사관은 동료 A 수사관과 함께 환경부에 찾아갔습니다.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각 부처의 감사관실을 방문해 지난해 업무 성과와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좀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특감반원이 무슨 권한으로 각 부처의 어떤 업무 성과, 올해 계획이 무엇인지 보고하라고 간다고요? 이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A 수사관에 따르면 도착하자마자 환경부 측에서 산하기관 임원 동향 등의 자료를 꺼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김태우 씨는 문서를 쓱 보더니 알았다면서 챙겨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방문을 앞두고 전화로 미리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는 환경부 실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A 수사관은 방문 결과를 구두로 감찰반장에게 보고했고 문서로 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팩트가 잘못됐죠. 김태우 씨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가 문건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청와대의 윗선에는 보고되지 않고 그냥 김태우 씨에게만 전달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청와대와 환경부라는 뭔가 이해관계, 운명을 같이 하는 한쪽의 주장에만 근거해서 지금 김태우 씨가 주장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반대측 주장을 부정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사실과도 틀리고 주장만 있고 그 주장에 의한 추정만 있는 이러한 보도입니다. 굉장히 부실한 보도입니다. 자,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언급한 내용까지 사실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다 라고 했다면서, 김 씨가 상부 지시와 다른 정보를 환경부에 요구한 배경과 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 이 리포트에 왜 정보장사 의혹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와대 지시 없이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있고 청와대 보고도 안 됐다. 그러면 이 김 수사관은 이 보고서를 어딘가에 가지고 있다가 어딘가에 대가를 받고 팔았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네, 일방적인 한쪽 주장과 추정이 합쳐지다 보니까 정보 장사를 했을 것이다 라는 너무나 황당한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JTBC, 총체적인 부실 취재고요. 너무나 굉장히 다른 방송사 보도에서도, 그러니까 비교해서도 정말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보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환경부 문건 속 9명 최근까지 임기 넘겨서 근무했다라는 보도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근거는 문건에 이제 나와 있는 21명 중에서 9명은 임기를 초과해서 근무했고 1년 이상 더 한 경우도 있었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간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라는 이 숫자만의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임기 전에 그만둔 기관장의 숫자의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5명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5명이 부당하게 청와대로부터 뭔가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이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1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임기, 사표 제출 여부, 또 임명 배경, 최근 동향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새누리당 출신이라든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도움을 받아서 임명이 됐으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 어떤 친분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달려있는 문건,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 문건일까요? 자, 이날 JTBC의 보도는 일관되게 뭔가 부실했고요. 일관되게 편향적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청와대의 어떤 주장을 변호하는 이러한 보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SBS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SBS는 물론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다루었지만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KBS 심지어 MBC조차도 환경부의 말 바꾸기가 어떤 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문건의 성격이 블랙리스트로 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JTBC만 청와대 편을 드는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